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단. 오늘 CBS 노컷뉴스는 정부 여당이 김건희 땅으로 가자는 강상면 안에 대한 경제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그간의 정황을 사실로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현재 정부 여당과 친윤 언론들이 밀고 있는 강상면 안이 원안에 비해서 더 경제적이라서 추진은 합당했다라는 주장은 거짓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태 초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을 두고 예타를 받지 않은 강상면 안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특혜일 수밖에 없다고 직관적으로 우리는 의심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여당은 작년 초에 민간 업체를 통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그것을 근거로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컷뉴스는 그 민간 업체의 타당성 조사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본 중에 기본, 경제성 조사의 가장 핵심인 결과값인 BC값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민간업체의 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국토부에 보고되는 시점은 올해 3월인데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양서면안을 밀어내고 없애버리고 강상면안을 단일안으로 밀어 올려서 강상면안을 사실상 내부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근거를 만들어가면서 추진했던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김건희 땅으로 가는 강상면안을 원희룡의 국토부가 추진했다는 최초의 의심은 정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란의 쐐기를 박아버린 노컷뉴스의 오늘의 보도의 디테일을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3월 국토부 의뢰로 진행된 민간업체의 착수 보고서가 그해 5월 19일 윤석열 취임 직후 나옵니다. 이것이 김건희 땅으로 가는 강상면안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했던 시점입니다. 현재 일부 언론들이 강상면안이 이전에도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그 민간업체의 착수 보고서의 내용은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노선으로 검토하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간업체의 결과보고도 아니고 중간보고도 아니고 착수보고였던 겁니다. 국토부가 의뢰한 강상면안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아볼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국토부가 이 민간업체에게 의뢰했던 것은 어떤 안이 가장 최적일까가 아니라 강상면안 어때? 였다는 겁니다. 이미 답은 정해진 상태에서 추진되었다, 의뢰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정황입니다. 자, 현재 작년 1월에 문재인 정부 시절 그 국토부가 민간업체에 의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이다 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토부의 일부 공무원들이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석열에게 미리 줄을 섰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1년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자신이 통과시킨 안을 두고 퇴임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민간업체에게 강상면은 어때? 라고 물어봤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난 15년간 우여곡절 끝에 예타 기준 0.5를 0.508로 간신히 넘은 안입니다. 그 주민들의 원성을 무릅쓰고 자신이 했던 일을 뒤집으려고 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어제 YTN의 단독 보도를 보면 최근 5년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번처럼 종점을 포함해 사실상 노선 자체가 바뀐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5년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를 말하고, 즉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되었던 이와 비슷한 고속도로 국책 사업들은 모두 조금씩 변경되었지 지금처럼 원안에 비해서 노선 55%가 바뀌는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왔던 문재인 정부가 퇴임을 코앞에 두고 이걸 이렇게 틀어버리는 건 어때? 라고 민간업체까지 동원하면서 세금 들어가면서 이걸 물어봤다. 말이 안 됩니다. 자, 영화 더킹에서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정우성이라는 잘 나가는 검사가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김대중 후보에게 줄을 서기 위해 상대 후보를 칠 수 있는 소스를 캐비넷에서 꺼내서 주고 제발 김대중대라고 굿까지 하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배팅을 하고 줄을 서야 이후 뭐라도 좋은 자리를 받고 공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작년 1월 국토부의 일부 관료가 윤석열에게 줄을 서려고 그 요구를 받아 미리 진행했다고 봐야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에게 미리 줄을 섰던 그 국토부 관료를 색출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좋은 자리를 받았을 테니까 지금의 장차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속 승진한 사람을 의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 민간업체는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편익 비용, 즉 BC 값을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따져보겠다는 착수 보고를 작년 5월에 합니다. 대략 1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민간업체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작년 7월 국토부는 양평군에 강상면이냐 양서면이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묻습니다. 거기에 양평군은 이렇게 3개의 안을 제시하죠. 1안을 양서면으로, 2안을 강상면으로, 3안을 양평 IC로, 즉 국힘 출신의 전진선 양평 군수도 지금까지 원했던 것처럼 양서면 안을 밀었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1월 국토부는 강상면 안만이 있는 노선 계획안을 양평군에 보내고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국토부는 김동연의 경기도에게는 양평군에게 보낸 것과 다른 것을 보냅니다. 그 사업 개요에는 양서면으로 떡하니 나와 있고 그 밑에 숫자들도 다 양서면에 해당하는 분석 자료인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강상면 안만이 있는 노선 계획안을 함께 보냈던 겁니다. 하나의 파일을 출력해서 똑같은 문서를 뽑아 쭉 돌리면 되는데 유독 자기 편이 아닌 김동연의 경기도에는 다른 것을 보냈던 겁니다. 국토부는 이런 밑장 빼기와 같은 속임수를 씁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전력 환경 영향 평가에서 국토부는 강상면 안을 대안 1로, 양서면 안을 대안 2로 올려서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자, 이 과정을 돌이켜보면 지난 15년간 강상면 안은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국힘 소속의 전진선의 양평군도 양서면을 원했는데 국토부는 강상면을 내부 확정해서 일방 통보합니다. 동시에 국토부는 정파가 다른 경기도에는 겉과 속이 다른 안을 주는 속임수를 씁니다. 그리고 최종 관문 그 전략영향평가를 통과할 때 이 안에 머물러 있었던 강상면 안을 1안으로 밀어 올려서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자, 이 맥락을 보면 김건희 땅으로 가는 강상면 안을 추진했던 그 주체는 윤석열 정부임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다? 이 추진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CBS 노컷뉴스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에 마무리된 민간업체의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강상면 안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 BC 값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최초 이 민간업체는 착수보고 시 이 BC 값을 산출해내겠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건 뭐 열린 결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 환경에 대한 검토가 끝난 뒤 노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때 수정될 수도 있다. 그 수정된 것을 갖고 경제성 조사를 한다. 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환경평가 뒤에 수정해서 예타를 또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문제 없지 않냐? 뭐 이런 거예요? 야,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는 뭐냐? 이렇게 되면서 현재 친윤들이 떠들고 있는 강상면이 더 좋아요 이 소리, 국토부의 현재 해명들, 원희룡이 칠판 앞에서 떠들고 있는 소리, 어제 더 라이브에서 전원체계가 팩트라고 우겼던 그 얘기들은 모두 개소리다 라는 거죠. 더욱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빨리빨리가 보입니다. 당선되기도 전에 의뢰하고 취임하자마자 추진하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공문 보내고 무엇보다 근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부 확정하고 이런 국책사업은 예타가 2년이 걸리는데 이걸 민간업체를 통해서 1년 만에 끝내려 했던 거. 야, 빨리빨리 털어. 야, 빨리빨리 가자. 이런 도둑질의 다급함이 엿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답을 정해놓고 너는 말해 라는 답정너식 추진이었고 뒤탈을 없애기 위해 근거를 만들어 오면서 근거가 뒤따라오면서 추진되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는 CBS 노컷뉴스가 그 종지부를 찍었다. 라스뉴스! 자, 마치려고 했는데 구독자분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라스뉴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짧게 끊을게요. 오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멸공기조에 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대 교육 파트너인 중국 시장을 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대체 시장을 찾아내긴 힘들다. 와, 윤석열을 때렸네요. 자, 주도권을 한번 잃으면 되찾아올 수 없다.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해야 하는 산업들이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덜 가졌던 시장들도 하나하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이다. 그러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서 다자 외교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최태원 회장이 언급한 이런 나라들은 중국과 친한 나라들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선 중국의 1대1로 전략은 중동, 남미, 아프리카 국가를 중국 편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척을 지면 이런 나라들과 척을 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나 중요한 부산 엑스포 유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최태원 회장은 중국과 제발 좀 친해지자, 미치겠다, 이 소리를 한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이걸 알아먹을까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야 된다. 지금의 무지성 반중 정서를 의식했다. 하지만 이 정도도 훌륭하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인 회장이 윤석열을 훈계했다. 마치겠습니다.